천체 물리학은 20세기에 들어서 비약적으로 발전했어요. 거기에는 아인슈타인의 구실이 아주 컸죠. 아인슈타인의 위대한 업적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상대성 이론에 대해 알아볼까요? 천체 물리학은 20세기로 접어들면서 그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발전을 거듭했어요. 그 바탕에는 아인슈타인이 있었죠. 상대성 이론은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상대성 이론이 있어요. 1905년에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1916년에 일반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첫 과정은 빛이었어요. 16세 무렵 아인슈타인은 빛을 따라가는 사고실험을 즐겼죠. 저기 빛이 보여요. 나도 그 빛을 따라가죠. 그리고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드디어 나와 빛이 같은 속도가 되었어요. 그 순간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요? 또 다른 상상을 해볼까요? 내가 거울을 들고 서 있어요. 빛이 없어 거울에는 내 얼굴이 안 보이죠. 순간 빛이 들어오고 내 얼굴이 거울에 보여요. 내가 속도를 높여 달리기 시작해서 마침내 광속에 이르렀어요. 다시 거울을 들여다봐요. 그 순간 내 얼굴은 어떻게 보일까요? 이러한 상상은 훗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내는 튼튼한 뿌리가 되었어요.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상대성 이론을 구분하는 기준은 속도예요. 특수상대성 이론은 속도가 변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어요. 아인슈타인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길이와 시간과 질량의 변화를 예측했죠.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시간과 공간을 따로 생각해서 안 된다고 역설했어요. 여기서 탄생한 것이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4차원 세계죠.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2년 뒤 아인슈타인은 일반상대성 이론의 포문을 여는 상상을 하게 되었어요. 자유낙하를 하는 사람이 자신의 몸무게를 느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었죠.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 작업은 그리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비유클리드 기하학과 텐서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과학 개념이 장벽처럼 우뚝 서 있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인슈타인과 절친한 그로스만이 추리히로 올 것을 권유했고 아인슈타인은 즉각 수락하였어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그로스만에게 연구에 대한 조언을 구했죠. 그로스만은 아인슈타인에게 텐서 이론과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공부해 볼 것을 권유했죠. 텐서 이론은 지금도 아주 난해한 어려운 이론이에요.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학교에서 배운 유클리드 기하학과는 다른 휜 공간에서의 기하학이에요. 아인슈타인은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걸출한 이론을 내놓고도 만족하지 못했어요. 바로 속도 변화 때문이었죠. 물체는 보통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기 때문이죠. 속도가 변하면 특수상대성 이론을 적용할 수 없기에 이런 취약점을 보완하고자 일반상대성 이론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일반상대성 이론에서 아인슈타인은 우주공간이 구부러져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태양 주변을 지나는 빛은 태양 쪽으로 휜다고 주장했죠. 이 예측이 옳다는 것은 에딩턴에 의해 증명되었어요. 에딩턴이 아프리카로 가서 일식을 관측해서 빛이 휜다는 사실을 밝혀냈거든요. 뉴턴의 중력 법칙에 의하면 빛은 휠 수가 있어요. 빛의 입자성에 의해서 말이죠. 빛의 입자성이란 빛이 작은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 작은 알갱이를 광자라고 하죠. 빛이 입자라면 빛 역시도 중력의 영향을 받겠죠? 여느 물체처럼 인력이 작용할 것이에요. 그래서 천체 주변을 지날 때면 빛이 천체 쪽으로 휘겠죠. 아인슈타인은 태양 주변에서 빛이 얼마나 휘는가를 계산해 보았더니 그 값은 0.875초였어요. 참고로 1초는 3600분의 1도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곧 이러한 예측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요. 그래서 곰곰이 차근차근 짚어본 결과
뉴턴의 중력 이론에 허점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뉴턴의 중력 법칙은 완벽한 이론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불완전한 이론도 아니죠. 일상에서 마주하는 자연현상과 지구 밖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 정도는 뉴턴의 중력 법칙만으로도 무리가 없어요. 다만 자연현상을 세세히 설명하고자 할 때 문제가 되는데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론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일방선택성 이론이죠. 아인슈타인은 뉴턴 이론의 허점을 찾아내고자 수년 동안 굉장한 노력을 했어요. 뉴턴의 허점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이 굽어 있다고 보느냐 아니냐의 차이였어요. 뉴턴은 세상이 굽어 있지 않고 평평한 공간이라고 보았어요. 즉, 뉴턴의 중력 법칙은 평평한 세상을 바탕으로 한 이론이에요. 만약 우리 주변의 공간이 평평하지 않다면 뉴턴의 중력 법칙 역시 수정되어야겠죠. 아인슈타인은 공간이 휘었다고 생각했어요. 공간이 휘어 있으니 빛은 평평할 때보다 더 많이 휘어야겠죠? 즉, 0.875초보다 더 많이 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아인슈타인은 이러한 생각에 기초하여 태양 주변에서 빛이 휘는 각도를 다시 계산했어요. 그 결과 1.75초라는 값을 얻었죠. 이것은 앞서 말했듯 에딩턴에 의해 밝혀졌고 이렇게 아인슈타인은 세계적인 과학자로 우뚝 서게 된 것이죠. 이런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이 20세기 천체 물리학이 저지른 최대의 실수를 범했다면 여러분은 믿겠나요? 20세기까지 그 누구도 의심치 않던 사실이 있었어요. 바로 우주는 정지 상태라는 것이죠. 아인슈타인도 당연하게 그 사실을 받아들였죠. 아인슈타인은 우주의 상태를 알려주는 연구를 하면서 우주상태 방정식을 유도해냈어요. 그런데 이 우주상태 방정식은 알고 보니 우주가 팽창이나 수축을 한다는 암시를 담고 있었어요. 아인슈타인은 선택을 해야 했어요. 자신이 발견한 우주상태 방정식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우주는 정지해 있다는 지금까지의 생각을 받아들일지 말이죠. 그리고 그는 우주상태 방정식을 버리기로 결정했죠. 그런데 아주 쓸모없이 버리기엔 아까워서 아인슈타인은 우주상태 방정식에 우주상수를 도입해 수정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훗날 아인슈타인은 우주상태 방정식에 우주상수를 추가한 건 자기 생애의 최대의 실수였다고 말했답니다. 왜냐하면 곧 우주 팽창의 증거가 나왔기 때문이었죠. 허블은 천문대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별들이 우리 은하에 속한 것인지 바깥에 퍼져 있는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죠. 그리고 안드로메다 은하를 발견하고 우주에는 수많은 은하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기회가 생겨 허블과 그의 동료 휴 메이슨은 여러 천체 사진을 찍었고 그 은하 사진들을 거리순으로 분류하고 호텔 속도를 구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죠. 먼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후퇴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것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죠. 풍선을 생각해보세요. 풍선에 점을 찍고 불면 풍선이 부풀수록 표면의 점들의 거리는 계속 멀어지죠? 풍선을 우주, 점들을 은하라고 생각해보세요. 즉, 은하가 멀어진다는 것은 그것도 먼 은하일수록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을 말하죠. 우주는 정지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인슈타인이 우주상수를 도입하지 않은 첫 번째 결과가 맞았던 것이죠. 이번 시간에 배운 것을 정리하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라플라스는 블랙홀의 존재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었나요? 천체에는 탈출 속도가 있죠. 그리고 탈출 속도는 천체의 중력을 이기는 속도예요. 천체의 질량이 무거울수록 탈출 속도는 빨라지겠죠? 그러다 보면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에 이르는 천체도 있을 거예요. 즉, 중력이 매우 큰 천체는 빛도 빠져나오지 못할 거예요. 빛이 빠져나오지 못하니 그 천체는 보이지 않겠죠? 바로 이 미지의 천체를 우리는 블랙홀이라고 하고요. 2번, 상대성 이론은 일반 상대성 이론과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 나뉘죠? 일반 상대성 이론과 특수 상대성 이론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상대성 이론을 구분하는 것은 속도라고 했죠. 특수상대성 이론은 속도가 변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었고요. 일반상대성 이론은 속도가 변화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한 이론이었어요. 3번, 태양 주변에서 빛이 휘는 각도를 뉴턴은 0.875초 정도 휜다고 했는데 아인슈타인은 그 2배인 1.75초로 계산했어요.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값의 차이는 왜 생겼을까요? 아인슈타인은 공간 자체를 평평하다고 본 것이 아니라 휘어있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공간이 평평하다고 본 뉴턴이 생각한 값보다 빛이 더 많이 휘는 것이겠죠? 4번, 허블과 휴메이스는 먼 은하일수록 확대 속도가 점점 커진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이런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우주의 비밀은 무엇인가요? 먼 은하가 더 빠르게 멀어지는 것은 은하가 계속 멀어지고 있다는 것, 즉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했죠.